안녕하세요. 자담 세무에게 세금 읽어주는 이용자 소희경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그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라든가 그리고 심판례를 갖고 이제 그 사례별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본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향후에 웬만하면 하루에 이제 하나의 그 사례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저는 이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는데요. 모쪼록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그 처한 그 경우에 이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그 단서 규정이 적용에 있어서 이때 즉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그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건은 2019 구단 630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해서 원고패를 결정을 했는데요. 처분 경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원고는 2017년 4월 28일에 서울에 이제 구로구의 AA동이라는 그 건물을 양도하였고 2017년 6월 26일 이제 2개월 이내에 이제 피고는 이제 구로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세무서에 이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해서 2017년 귀속되는 그 양도소득세를 이제 예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당의 건물은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지상 1층은 이제 근린생활시설과 일부의 이제 주차장, 그리고 2층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3층에서 이제 5층까지 3개층이죠. 3개층은 이제 각 주택으로 이제 그 용도가 등재되었습니다. 건축물 등재상. 그리고 등기부 등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양도 당시 이제 이 사건 건물의 5층에는 이제 원고가 이제 거주하고 있었고요. 1층, 3층, 4층은 이제 각 두 개의 이제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2층인 경우에는 3개의 부분으로 구획을 해서 3층과 4층은 각각 2가구씩, 그리고 1층과 2층은 각각 한 가구가 임차에 거주하고 있었고, 1층과 2층의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1층의 한 부분과 2층의 두 부분은 이제 각 임차인들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이제 이 사건 건물의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3층을 초과했죠. 보니까 1층, 3층, 4층, 그리고 5층 본인이 살았잖아요. 3층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그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그 단서를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2018년 6월 28일 이 사건 건물 중에 그 5층에 이제 납세자가 거주했던 5층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 지하 1층부터 4층, 지상 4층까지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그 비과세 규정을 배제를 하고 양도소득세와 이제 납부 불성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을 해서 경정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납세자는 이에 불복을 해서 심사 청구를 거치고, 이제 심사 청구도 이제 원고의 뜻대로 이제 그게 이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심판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납세자의 주장입니다. 자, 보시면은 건물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이렇기 때문에 이제 건물의 부분이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부분이 이제 현재 그 법률을 따를 경우에는 주거 외의 그 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인 경우에는 원고 주장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양도 차익 전부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건물 중에 1층과 2층의 일부를 건축물 대장상 이제 기재와 다르게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시정명령 등 행정상 제재의 대상이 될 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상 종류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되고, 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건물 중에 3층 내지 5층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에서 정한 다가구 주택의 요건을 충족을 하므로 이제 형식상 그렇죠. 이제 건축물 대장상이라든가 등기부 등재상의 그 기재사항은 이제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므로 위 해당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있어서 하나의 주택으로 봐야 한다라고 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제15항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그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이제 구획된 부분별로 따로따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그 통으로 하나의 매매 단위로 이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예외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의 그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열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가구 주택으로 이제 규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택으로 쓰이는 그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개 동의 그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다목의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면서 이제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공동주택은 이제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의 주택이고요.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그리고 그 주택으로 쓰이는 그 층수가 4개층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다 보니까 주택으로 쓰이는 그 한 동의 그 바닥의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면서 층수가 4개층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학교라든가 공장 등에서 이제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한 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이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건대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서 공동주택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이 비록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그 해당 부분의 면적의 그 다과에 따라 즉 주택으로 쓰이는 그 건물의 면적이 주택 외로 사용하는 그 건물의 면적보다 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에서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거래의 개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단독주택으로 이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비록 이제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이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당서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고
그 하나의 주택이 겸용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부분을 정하면 되는 것이나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이면서 이 위에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다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해당 건물에 있어 주택 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의 그 연면적을 비교해서 주택 연면적, 그 주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그 연면적이 주택 이외의 부분을 사용하는 그 부분의 그 연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라고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이 주거에 이제 공한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 이외의 그 부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양도자인 원고가 거주하던 이 사건 건물 5층의 연면적이 원고가 임대한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54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중에 5층 부분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그 적용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은 다가구 주택의 그 요건이 하나로 주택으로 쓰이는 그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이제 3개층을 초과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규정하는 다가구 주택에 이제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본 문헌에 부합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여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정하는 다가구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만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면 옳고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중에 3개층에 해당하는 일부 부분만을 구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그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할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록 하나의 매매 단위로 이제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해서 원고패를 선언한 판결입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례였죠. 이제 겸용주택을 이제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제 하나의 겸용주택을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갖고 있거나 하면서 이제 본인은 가장 꼭대기층이라든가 주택의 어느 부분에 거주를 하면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월세 임대 수입을 갖고 이제 뭐 노후에 그 은퇴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최근에 따끈따끈한 그 심판 내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